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기본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가벼운 주제인데요.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중에 캐스팅이라고 하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팅 중에 PU 캐스팅 타이어 또는 휠 이렇게 부르는데요. 캐스팅 타이어나 캐스팅 휠에 대한 성형 그리고 원료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캐스팅 타이어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발포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이겁니다.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축 부분이 플라스틱이고요. 여기 바깥쪽이 폴리우레탄입니다. 이 전체가 통으로 폴리우레탄이 아니에요.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퓨 타이어 전체 화면 하고요. 시작합니다. 자, 스타코라고 하는 회사고요. 피 타이어 앤 플라스틱 휠 프로덕션, 플라스틱 휠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 원료입니다. 아마 폴리에틸렌일 것 같은데요. 원료를 62도에 보관하고 이제 사출기죠. 이거는 네, 사출을 합니다. 사출을 해가지고 여기 만들어졌죠. 타령 중입니다. 지금 네, 만들어졌고 타령합니다. 네. 발포 위치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로봇팔로 집어서 이송하네요. 자, 발포 위치에 왔고요. 지금 이영제를 바르고 있고 뚜껑을 닫고요. 림 성형을 하죠. 리액션 인젝션 몰드. 회전한 상태에서 주입을 하고 이제 경화가 끝나면 회전이 멈추고 타령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품이 이제 여기 이제 이동하는 데는 아마 이제 베이킹이라고 해서 여기 온도를 아마 히팅해 가지고 굽는 설비고, 좀 앞에서 설명드리면 여기 몰드 준비하는 단계, 몰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위 뚜껑 아래 뚜껑인데요. 어차피 바퀴니까 위아래가 똑같을 거고요. 상하가.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하면서 쓰는데요. 발포는 거의 대부분이 쓰는 면이 있습니다. 제품에서. 그래서 쓰는 면이 최대한 좋게 품질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게 발포 성형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야 조금 불량이 나도 B급으로라도 출하를 할 수 있거든요. A급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외관 불량이 나면 어떻게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관을 불량이 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게 최대한 쓰는 면에 노출된 면이 가장 양호한 형태로 성형 조건을 잡는데, 이 캐스팅 같은 경우는 그러기 위해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는데 중력을 이제 또 고려를 하면은 한번 뒤집어지는 거, 위아래까지 거기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이 좀 그 좋은 설비들은 360도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이제 회전 보시죠. 자, 이영지 뿌리고 뚜껑 닫고 이 상태에서 이게 회전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볼링공 같은 경우는 완전히 360도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주입 후에 주입구가 빠지면서 그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주입하고 빠지고 이제 회전하고 멈추고 타령하고,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가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금방 타령합니다. 금방. 이게 고온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이 금방 끝나요. 이제 고온에서의 반응하지만 에곤 자체가 높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벗고요. 그래서 이제 성형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미반응 물질들을 반응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큐어링을 해주는 과정이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영상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앞에 영상에 빠져있는 발포기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포기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발포기가 두 대가 있고요. 근데 보통 PU 캐스팅
장비들은 원료를 고온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오븐이 들러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냥 탱크가 드러나 있는 장비도 있는데 그거는 핸들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장비를 구해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오븐이고 여기 위에가 이제 믹서들이죠. 이제 임펠러를 여기 속에 탱크 안에 회전을 시키고, 여기가 지금 믹스헤드인데 믹스헤드 위에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저압 발포를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 호스, 고무 호스로, 아니 고무 호스가 아니라 TPU 호스로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걸로 봐서, 이게 호스가 길면 반응이 안 빠른 겁니다. 많이 빠르지 않아요. 요거는 TDI 프리폴리머 원료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른 게 되고 있었네요. 타이어. 자, 멈추고요.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고가 있고 트윈,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캐스트 엘라스토머 폴리우레탄 머신 해가지고 MDI, TDI 프리폴리머입니다. MDI, TDI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장비가 보이죠?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중지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컨트롤, 그 다음에 스티어 아지테이터, 그 다음에 피그먼트, 그 다음에 오븐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피그먼트죠. 여기 빨간색 피그먼트, 빨간색으로 나오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븐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고 왼쪽에 모카 탱크 큐러티브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모카를 중심으로 한 포뮬레이션이 들어있는 거고요. 모카가 녹num점이 130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녹여져 있는 상태여도 점도가 높아요. 상온에서는. 그래서 그냥 쓸 수가 없어서 히팅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60도씨 이상은 히팅을 해야 되고요. 제대로 하려면 100도씨 넘겨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폴리머인데, 프리폴리머라는 말 자체가 느낌이 점도가 높게 느껴지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낮아도 1000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프리폴리머도 온도를 높여서 히팅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원료가 다 히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리폴리머 탱크도 오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싱 헤드를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분명히 저압 믹싱 헤드고요. 이따가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노즐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호수 여기 나오는 거를 노즐이라고 하는 거고요. 발포기를 세팅하고,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원료 투입구인데요. 퍼넬 피팅이라고 하는데, 원료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 깔때기 모양으로 된 거를 붙이고, 이제 원료를 집어넣고, 붙죠? 원료를 집어넣고 아마 이거 떼어내고 발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요. 지금 회전하고 있죠? 모터가. 네, 온도 같은 걸 맞추고, 온도 맞추면서 디게싱 할 겁니다. 가스를.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느낌이 디게싱이 달려 있는 걸로 봐서는 발포가 아닌 것 같아요. 프리폴리머 캘리브레이션인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깐. 자, 여기 지금 아까 발포기 믹스 헤드인데 이 끝에 부분이 붙어 있던 게 없죠. 없어졌죠. 뭐냐면 믹싱 헤드 핀하고 실린더, 그러니까 믹싱 챔버, 그게 이제 분해된 상태에서 여기 수직 방향으로 구멍이 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을 받아서 검량을 하는 겁니다. 검량. 그래서 세팅한 만큼 액이 A액, B액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계량해 보는 거예요. 맑고 투명한 액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프리폴리머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달아서 보고, 이제 여기가 모카, 약간 노르스름하죠. 일단 모카는 다루기 시작하면 노래집니다. 아무리 투명한 원료라도.
그래서 모카 캘리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게를 달고요. 이제 요게 이제 믹싱 헤드 핀이죠. 요게 회전하는 겁니다. 요게 로터 챔버라고 돼 있는데 회전하는 챔버 이거 아닌데 어쨌든 네, 이게 이제 챔버입니다. 챔버고 속에 믹싱 헤드 핀이고 조립을 하고요. 사이클 스타트 이러면 이제 포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빨간색 토너가 맞죠? 빨간색으로 해서 이것도 휠입니다. 휠 모양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모발포고요. 확실하게 여기는 모발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확실하게 제품이 느낌적인 느낌이 발포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원료인데요. PU 캐스팅 이 타이어 여기 보면은 이제 특허 포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자료는 어디에서 왔냐면 여기에서 왔습니다. 여기 PU 휠 해가지고 이 자료죠. 특허 포뮬러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만 제가 번역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추가로 여러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가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러프하게 요 위만 설명드릴 거니까 뭐 아예 모르시는 분은 밑에 참조를 하시고요.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알만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생소한 분들은 신기할 겁니다. 일단 폴리우레탄 폼 휠이고요. 여기 보면 이 발포예요. 발포. 왜냐면 여기 워터가 있어요. 3에서 8파트 물이 들어가요. 자, 폴리이소폴리올 100파트. 근데 어떤 폴리올이냐면 관능기가 2에서 5인데 3이죠. 딱 봐도 3이죠. 그 다음에 PO가 5에서 25%인데 일반적으로 한 15% 들어가 있죠. PO. 네. 그래서 분자량이 1000에서 6000인데 3000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분자량 3000에 EO 15% 그 다음에 관능기 3인 폴리올을 가지고 처방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체인 익스텐더 모카가 이렇게 1에서 10 정도. 이거는 이제 경도에 따라서 경도가 높으면 많이 쓰고 낮으면 조금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제 프리폴리머하고 체인 익스텐더하고 폴리올 처방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이거 합치면은 이게 70, 40 요게 두 개 합치면 10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 60대 40, 80대 20 이렇게 되나요? 이걸 별도로 빼놨네요. 체인 익스텐더 모카를 별도로 빼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TDI를 일단 빼고 TDI를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TDI 빼고 모카를 1에서 10, 그 다음에 촉매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T9하고 33LV라고 A33 여기는 이제 테다를 DPG에 녹인 거죠. DPG에 녹여서 0.5에서 2파트 T9은 ppm 단위로 아주 조금 들어가서 0.1 뭐 이렇게 들어가서 생략했어요. 양을. 그 다음에 물이 3에서 8파트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카를 중심으로 폴리올하고 이렇게 촉매하고 물이 처방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프리폴리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폴리이소폴리올이 40에서 70g 정도를 준비를 해서 500ml 아주 작네요. 양이 500ml 포넥 버틀 그러니까 이제 이 뚜껑에 구멍이 4개가 뚫려 있는 버틀에 500ml짜리 버틀에 그게 이제 반응기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구멍 4개니까 가운데가 아지테이터가 들어갈 거고, 한쪽이 온도 센서가 들어갈 거고, 한쪽이 이제 질소 같은 걸 퍼지를 해줄 거고, 한쪽에서 이제 추가로 원료를 주입하는 이런 식으로 4개를 구멍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홀료를 먼저 넣어 놓고 한 50도 근처로 맞춘 다음에 10에서 20도씩 돌리면 이제 히팅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T80을 20에서 40g을 넣고 보면 2-3시간 정도를 80도씨에서 하면, 반응을 시키면 이게 이제 프리포리머가 되겠죠. 그럼 이제 결과를 점도하고 NCO 콘텐츠를 잴 건데, NCO가 5에서 18%, 요거는 이제 10 몇 퍼센트 정도, 12, 3% 정도로 컨트롤하면 평균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이 모카하고 폴리올 처방, 들어있는 처방하고 요거를 이제 당량 대 당량 인덱스를 맞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체인 익스텐드 모카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클로린이 있고 아민이 있는데 사가예요. 아민 사가고 딱 보면 모노메릭 MDI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모노메릭 MDI랑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 NCO, NCO 이렇게 되면 모노메릭 MDI예요. 클로린 떨어지고요. CL. 근데 이게 벤젠링에 CL이 붙어 있으면 독이죠, 독. 그래서 EPA에서 가장 유독한 화학물질 중에 하나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계속 환경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예, 사용량을. 구매부터 사용량. 그런 거, 관리 자체를 다 감사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 물질로 이런 게 요새는 쓰인다 이렇게 돼 있고, 클로린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에틸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나 붙어가지고 얘의 독성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 둘 다 상온에서 이렇게 고체입니다. 고체고, 온도를 히팅을 해가지고 녹여서 처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물질이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민이라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아민이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히트업 해가지고 쓰는데 아민이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요거 말고 이제 요런 것들도 대체 물질인데요. 물성이라든지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원료를 달리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체인 익스텐더를 쓸 수도 있고요. DTDA가 옛날에는 조금 쓰였는데 물성이 잘 안 맞고요. 반응성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DMTDA가 좀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대표 선수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제 각 가져온 사이트가 있어서 요 그림 2개는 여기서 가져왔고요. 요 그림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색깔 보면 DTDA가 여기 DMTDA인데 얘랑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똑같은 DTDA인데 여기는 맑고 투명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면 빛을 받으면 광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변색이 일어나는데 퀴노니미드가 되면서 처음에 이랬다가 노래졌다가 이 색깔로 됐다가 검정색까지 가요. 이게 DTDA가 그렇고요. DMTDA는 제가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는 다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느낌상은 이 과정을 그대로 비슷하게 얘도 맑고 투명한 액체였다가 검정색까지 변색이 일어나는 물질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로린이 안 붙어 있죠. 그래 독성이 없어요. 독성이 클로린이 안 붙어 있어서. 그리고 아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둘 세 개 벤젠링 하나에 아민이 붙어 있어서 처음 반응 엄청나게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붙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은 또 엄청 느릴 거고요. 그래서 얘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DTDA를 써서 타이어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이성체예요. 이성체. 왜냐하면 TDI의 원료이기 때문에 20대 80 그래서 이성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T80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MTDA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성체인데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CO기가 붙어 있어도 잘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굴절류라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얘나 얘보다는 투명도, 즉 굴절률 부분에서 얘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다뤄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자료 조사를 추가로 해가지고 성질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오늘은 피어 타이어를 만드는 원료하고 성형 공정에 대해서 개론 수준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고요.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